내 이름은 혼막하나, 24살이며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우리 공장의 전 사장님은 무섭기로 유명했다. 예고 없이 불쑥 공장을 방문하는 일도 많았다. 그 때문에 공장장인 곤다 씨는 언제나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다. 이번 달은 잔업 0시간이야. 사장님 지시니까 엄수하도록. 끝나면 곧장 퇴근들 해. 모두들 유급휴가는 신청했겠지? 유급휴가를 안 쓰면 내가 사장님한테 혼나. 다들 휴가 제대로 써. 내 입장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모든 발언은 자기 몸살이기가 깔려 있었지만 사장님 눈밖에 나고 싶지 않은 곤다 공장장은 회사의 규정을 한치의 어김도 없이 따르고 있었다. 덕분에 사원들은 쾌적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장이 세대 교체되고 아들인 레이아 씨가 차기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곤다 공장장의 태도가 급변했다. 레이아 사장은 본사에만 붙어있으니 여긴 이제 완전 내 세상이야. 이제야 드디어 나도 좀 숨통이 트이네. 고삐가 풀린 것처럼 자기 맘대로 결정하고 명령하기 시작했다. 공장장님, 오늘 작업량이 많아서 손이 부족한데 제조 라인에서 지원 작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뭐가 어째? 너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안 보여? 그게 온라인 회의 중이신가요? 회의? 지금 야구 중계 중이라고. 오늘은 주간 경기야. 한창 재밌을 때 들어와서는 방해 말고 나가. 작업은 니들이 알아서 잘 해놔. 알았어? 엄연한 근무 시간에 야구나 보고 있다니. 왜 작업이 아직 안 끝났어? 내일까지 납기해야 한다고 말했잖아. 하나같이 느려 터져서 잔업을 하든 뭘 하든 다 끝내놔. 알겠습니다. 공장장님 어디 가세요? 어디 가긴 당연히 집에 가지. 니들이 제대로 못한 걸 설마 나보고 하라는 건 아니겠지? 분명히 말해두는데 내일까지 납기 못 맞추면 전원 다음 사원 평가는 포기해야 할 거야. 똑바로 해놔. 도를 넘어선 횡포를 보다 못해 동료 중 한 명이 본사에 진정서를 보내려고 몰래 이메일을 작성 중이었다. 거기 못 들어가는 거야? 공장장님! 이건요. 이런 타이밍은 기가 막히게 눈치채는 곤다 공장장이 컴퓨터를 확인하려는 듯 우리 쪽으로 왔다. 이거 뭐야? 본사에 감히 날 고자질하겠다. 그 파일 뭐야? 이리 가져와. 왜 그러세요? 그만하세요. 어쭈? 이거 내가 회의실에서 야구 볼 때 사진 아니야? 몰래 사진이나 찍고 지새끼같이 뭔 짓거리야? 이런 거 보낸다고 내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본사에도 다 내 인맥이 있어. 내 말 한마디면 이딴 거 없애는 거 일도 아니야. 무슨 그런... 내 뒤통수나 치는 부하 직원은 필요 없어. 니들은 해고야.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애들 학비 벌어야 해요. 해고라니요. 그런 주제에 감히 내 뒤통수 칠 생각을 해? 좋아. 이번 한 번은 넘어가 주겠어. 앞으로 지켜볼 거야. 한 번만 더 쓸데없는 수작 부리면 그땐 가차 없으니까 명심해. 그렇게 곤다 공장장의 횡포는 갈수록 심해져만 갔다. 견디다 못한 계약직 사원들은 한꺼번에 사직서를 내고 공장을 떠났다. 갑자기 사람이 줄다 보니 작업 현장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공장장님, 새로 사람을 충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대로는 매일 잔업을 해도 생산량을 맞출 수가 없어요. 인원 충원? 그런 걸 상부에 보고하면 내가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고 오해하잖아.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점수 받고 월급 깎이면 누가 책임질 거야? 그런 말할 시간 있으면 가서 일을 해, 일을. 더 이상은 못 버팁니다. 지금도 다들 막차 시간까지 잔업하고 있어요. 평일에 다 못 끝냈으면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하면 되잖아. 각자 해결할 노력을 안 하는 게 문제야. 어쩔 수 없이 매일 막차 시간까지 잔업을 했고 어떨 때는 토요일에도 출근해야 하는 날이 계속됐다. 하나같이 피로에 찌들어서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피로가 한계치에 이르렀던 탓인지 연장자인 사원이 작업 중에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때마침 방문한 거래처 직원이 구급차까지 온 것을 보고 공장 사람들 요새 근무 시간이 너무 긴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본사에 했다고 한다. 본사에서 우리 쪽으로 사람을 한 명 파견했어요. 보나마나 어리바리한 놈. 골치 아프니까 본사에서 이쪽으로 치운 게 뻔하지. 그래도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 엄마, 네가 잘 좀 가르쳐줘. 알겠습니다. 파견 온 사원을 찾으니 마스크를 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은 누가 입던 것을 물려받았는지 여기저기 지저분한 얼룩이 있었습니다. 스즈키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혼마 카나라고 합니다. 스즈키 씨의 교육을 담당하게 됐어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네. 미덥지 않은 외모에 어디가 아픈가 싶을 정도로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다. 심지어 구급차 한 번 더 오는 거 아니야? 라며 기계 뒤에 모여 수군대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스즈키 씨는 열심히 배우고 성실하게 작업에 임했다. 걱정과는 달리 제 몫을 톡톡히 했다. 열심히 가르쳐서 더 빨리 적응하게 잘 도와줘야지. 나는 솔선하여 스즈키 씨를 가르쳤다. 하지만 교육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 쌓여갔고 잔업에 잔업을 거듭했다. 엄마,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네 책임량 쌓여있는 거 안 보여? 죄송합니다. 오늘 스즈키 씨한테 새로운 작업을 가르치다 보니 시간이 좀 걸려서 그만. 작업을 누가 가르쳐주래? 보고 따라하게 해야지. 스즈키 교육 때문에 책임량을 다 못했다고 핑계나 대고 말이야. 무책임하게. 네 책임이니까 끝낼 때까지 집에 갈 생각 말어. 네, 알겠습니다. 공장장님 너무하시네요. 항상 저러시나요? 좀 그런 편이죠. 전 사장님이 계실 때에는 관리가 엄격하셔서 저렇지 않았는데 제가 괜한 말을... 스즈키 씨한테 푸념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어서 작업하러 가요. 아니요, 공장 상황을 좀 더 듣고 싶은데요. 작업을 쉬어도 좋으니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이, 어디서 농땡이야 스즈키? 너 때문에 라인 멈춘 거 안 보여? 빨리 작업 안 해? 일 못하는 놈은 다 자를 거야. 너 같은 거 하나 자르는 건 일도 아니야. 잘리고 싶지 않으면 똑바로 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대체 몇 명의 사원들이 사표를 쓰고 나가게 하신 거죠? 저기 스즈키 씨? 너 갑자기 뭐라고 떠드는 거야? 빌어먹다 온 놈처럼 생긴 게 어디서 감히?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내가 여기 공장장이야. 내 말 안 들을 거면 뭐하러 여기 있어? 당장 나가! 너도 잘리고 싶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을 네, 여기 책임자는 당신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회사의 책임자는 접니다. 헉! 세상에, 사장님? 스즈키 씨는 갑자기 자세를 바로잡고 모자를 벗는가 싶더니 마스크까지 벗었다. 뭐에 홀린 기분으로 눈을 씻고 다시 보니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레이야 사장님. 여기 계약직 사원분들이 한꺼번에 그만두는 사례가 갑자기 많아져서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기 위해 왔습니다. 제가 사장 자격으로 왔다면 실체를 파악하는 게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원으로 위장하고 오게 된 거고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곤다 공장장, 당신이 한 일은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요. 근무 시간에 회의실에 들어가서 야구 중계를 보고 사원에게 강제 잔업을 시키고 혼자만 퇴근. 무엇보다 바른 의견을 말하는 사원에게 폭언을 하고 해고하겠다는 협박도 하셨죠? 그건 협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교육 차원에서... 본사에서 오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저희 공장의 특색이라고나 할까요? 특색이라고요? 그 특색 때문에 사원들이 대거 퇴사를 하게 된 건 뭐라 하실 거죠? 이건 회사 입장에서 대단한 손실입니다. 이게 특색이라면 당신은 최악의 공장장이고요.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곤다 공장장, 인사이동을 내리죠. 풍문 지점에 사람이 부족하다고 인사과에서 난리예요. 곤다 공장장이 좀 가주셔야겠어요. 순간 풍문 지점? 하고 외마디가 튀어나왔다. 다른 사원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우와 하는 표정들이었다. 풍문 지점은 이른바 문제 사원들이 좌천돼서 모이는 곳으로 트러블 메이커, 큰소리치기 좋아하는 고참 사원, 남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제멋대로인 사원 등 문제투성이인 사원들만 모여있기로 유명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사직서를 내게 된다는 곳인데 곤다 씨도 익히 알고 있는 듯 얼굴이 파래져 있었다. 거기는 싫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원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무 시간 중에 야구는 절대 보지 않겠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사장님. 여기서 근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동만은... 이번 결정은 번복할 수 없습니다. 곧 정식 인사 발령이 날 겁니다. 그때까지 짐 정리하시면서 차분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발! 그 뒤 사장님은 좀 더 빨리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사과드립니다.
사장직을 계승하면서 본사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런 폐단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라고 사과하셨다. 그동안 곤다 씨의 횡포와 계약직 사원들이 한꺼번에 그만두는데도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는 본사에 모두들 화가 나 있었지만 사장님이 결정한 유배에 가까운 인사이동은 모두 속 시원해하면서 아, 통쾌하다. 시원하게 결정해주네. 하면서 오래간만에 사람들이 웃었다. 곤다 씨는 결국 새 발령지에서 얼마 버티지 못하고 반달도 안 돼서 그만두었다고 한다. 곤다 씨가 직업 소개서 공원에 앉아있는 거 봤어. 전에는 그렇게 뚱뚱하던 사람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변해서 못 알아볼 뻔했어. 어머 세상에, 힘든가 보네요. 이동되면서 월급도 깎이고 와이프도 이혼하자면서 나가버렸다잖아. 쌤통이지 뭐. 자, 휴식 시간 다 끝났습니다. 작업장으로 복귀하세요. 네. 새로 부임한 공장장님은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성격도 엄청 좋은 분이시다. 공장 생산 계획도 과도하게 세우지 않고 불가능하다 싶으면 거절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업무에 대한 과중한 부담이 없어졌다. 카나 씨,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은 요즘 어떤가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덕분에 작업 환경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다음에 식사라도 같이 하죠? 네? 제가 사장님하고요? 안 될까요? 현장 얘기도 좀 더 듣고 싶고 해서. 그런 거라면 당연히 오케이죠. 이런 계기로 사장님과 식사를 같이 하게 될 줄이야.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지만 사장님과는 얘기도 잘 통하고 얘기를 할수록 현장도 좋아질 거고 거절할 이유가 없죠.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에서 계속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